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피해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아예 블러드베스, 그러니까 대학살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중국에만 자동차 브랜드가 무려 500개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개 정도로 줄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후에는 딱 5개 회사만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500개에서 5개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BYD가 테슬라를 2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압도적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 정부조차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게요. 1부. BYD의 기적적인 성장과 테슬라 추월. 먼저 놀라운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BYD가 413.7만 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43.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점유율이 10.2%에 그쳤어요. BYD는 23.6%의 점유율로 테슬라를 2배 이상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명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BYD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첫 번째, 가격 경쟁력이에요. BYD는 배터리부터 모터, 반도체까지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인데 덕분에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중국 내수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에요. 2024년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079만 대를 기록했고 전 세계 판매량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죠.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초부터 전기차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이 너무 좋으니까 온갖 회사들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2019년에는 정말로 자동차 브랜드가 500개에 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개 정도로 줄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후에는 딱 5개 회사만 살아남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500개에서 5개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BYD가 테슬라를 2배 이상 격차로 따돌리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 정부조차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게요. 3부. 지유 사례. 유망주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런 무자비한 경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리홍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2024년 봄에 지유라는 전기차 스타트업과 일을 하게 됐어요. 지유가 어떤 회사냐면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바이두와 중국 3위 자동차 메이커 지리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예요. 이 정도면 성공이 보장된 것 같잖아요. 리홍싱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광고비를 먼저 지불했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지유는 출범한 지 반년 만에 사실상 망해버렸습니다. 리웅싱은 4천만 yuan, 우리 돈으로 56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어요. 리웅싱은 당시 심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절망감이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주를 두고 기술력이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무자비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 승용차협회 데이터를 보면 중국 자동차 기업의 평균 이익률이 2017년 8%에서 2024년 4.3%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한 전기차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혁신보다 우선시되면서 자동차 부품의 전반적인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번에는 4부 내권 현상과 중국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내권이라는 중국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어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내권은
원래 인류학 용어였는데 지금은 성과나 발전 없이 소모적인 내부 경쟁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파이를 놓고 서로 죽도록 싸우는 거죠. 그 결과는 모두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중국 공업정보화부도 공식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내권 스타일 경쟁이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하고 제품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어요. 이 내권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첫째,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업체에 매년 최소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요. 거기에 결제 주기도 수개월씩 연장하죠. 한 코팅 재료 공급업체는 40% 넘는 가격 인하를 강요받다가 결국 직원 임금을 30%나 삭감해야 했어요. 둘째, 품질보다는 당장의 원가 절감에만 매몰되면서 전체적인 품질이 하락하고 있어요. 셋째, 장기적인 R&D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생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혁신이 멈추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내권의 무서운 점이에요. 모두가 열심히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퇴보하고 있는 거죠. 2024년 7월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51.1%로 휘발유 차량을 넘어섰고 137개 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내권 상황에서 살아남은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부, 정부 개입의 한계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중국 정부가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기업 간의 혼란스럽고 치명적인 가격 전쟁을 단속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자동차 업계 리더들을 소집해서 가격 전쟁 자제를 헌고, 부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 지방정부의 보조금 축소와 과잉 생산 능력 해소를 촉구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개입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첫째, 사회 안정 문제예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에 48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어요. 섣부른 고조조정은 대규모 실업을 만들고 이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정책의 실효성 문제예요. 완성차 업체들이 현금 대신 약속보험을 사용하면 60일 지급 규정을 우회할 수 있어요. 또 직접적인 가격 인하 대신 사양 업그레이드나 새 모델 저가 출수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의 가격 경쟁을 계속할 수 있고요. S&P 글로벌의 클레어 유안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더라도 은밀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결국 한 정보자문연구원의 말이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생존이 최우선 과제다. 행정적 조치만으로 가격 전쟁을 완전히 없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번에는 6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중국 내부의 피바람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4년 중국 자동차 유출이 약 600만 대에 달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치열한 경쟁은 파괴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슈퍼기업을 만드는 용광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가 BYD 전기차 10만 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피해 바다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극도의 효율성,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수년간의 소모전을 견뎌낸 강인함, 이런 특성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할 거예요. 그 결과는 이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는 BYD의 27.0%, 진리의 28.8%, 상해자기의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세로도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진출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무자비한 경쟁은 500개 브랜드에서 5개만 살아남는 대구조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휩쓸 슈퍼기업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기차 대전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